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드로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죠. 디펜더 차량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같은 경우는 8인승 130 모델입니다. 얼마나 크고 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을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이 차량대로 지난번 레인지로버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디펜더 130 공식 시승 행사를 봤거든요. 네. 험지에서의 적응 능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승 행사에 도강 코스가 있었는데 SUV는 이런 맛에 타는 거구나 싶던데요. 저도 그 오프로드 주행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디펜더 차량에 왜 그렇게 많은 매니아들이 생기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오프로드 상황이 아닌 곳에서의 주행을 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이 디펜더가 또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차량 정보도 알려주실래요, 피디님?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시된 디펜더 130 디젤 모델이고요. 차량가는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비싸네요, 역시. 하지만 이 정도 덩치라면 그 정도 가격은 나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이렇게 또 압도당하는 차량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차체의 규모도 규모지만 일단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높이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정도면 진짜 강도 건너겠구나 라는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몇 개 특징적인 점을 짚어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이 디펜더 차량 역시도 뭔가 커다란 덩어리로서 일체감을 주는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네모네모한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틀도 그렇고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릴에서도 직사각형의 패턴이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보면 이 차량이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큰 차량이지만, 다른 차량처럼 이렇게 그릴 자체가 전면부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느낌은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좀 작게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디펜더 하면 뭔가 굉장히 상남자의 차 같지만 제 마음속 한편에는 왠지 귀엽다라는 인상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램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램프가 무슨 사람 눈처럼 약간 이렇게 동그란 눈처럼 들어가 있어서 왠지 귀엽지? 이런 인상을 주는 건 바로 이 램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램프를 동그랗게 유지하는 것도 역시 그 디펜더의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쪽 차량 앞코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느낌이죠. 그래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험로를 만나더라도 디펜더가 아주 가뿐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왔는데요. 앞쪽에서 쭉 이어지는 휀더와 휠아치 부분에서의 볼륨감이 제대로 살아있는 측면부입니다. 이쪽 휠을 한번 보시면 크기는 지금 255, 60, 20인치 휠이고요. 타이어 두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휠이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보시면 아까 전면부에 하단에 있었던 그릴과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세로로 위치를 하고 있고, 디펜더라는 레터링도 각인이 돼 있습니다. 진짜 이 차량이 엄청 높은 게 거의 사이드미러가 제 얼굴 높이에 있지 않나요? 거의.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이 지금 8인승이다 보니까 이쪽 뒤에 리어 오버행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 사이드 스텝도 숨어 있지 않고 밖으로 단단하게 원래 튀어나와 있죠. 이 휠 자체도 뭔가 반짝이지 않는 무광이어서 조금 더 강인한 포스를 풍기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측면부에도 랜드로버라는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이쪽은 배색을 또 바디 색깔이랑 똑같이 해뒀죠. 심심하지 않게끔. 후면부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전면부에서도 느끼셨을 테지만 후면부 역시도 기존의 디펜더보다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바뀌신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테일램프가 여기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상하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조그맣게 방향지 시등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요소들이 뭔가 디펜더를 좀 더 귀여워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레인지로버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각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런 오프로드 상황에서 이탈각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아, 이거는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아마 전동으로는 안 되겠죠, 오픈이? 이게 워낙 무거워서 이렇게 같이 들고 이동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열 시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쪽을 넉넉하게 뭔가를 싣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눕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이렇게 당겨서 접으면 손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적재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 앞에 시트가 있기 때문에 편편하게 이게 깔리진 않고 이 정도 경사는 생기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 정도 공간감이라고 하면 못 실을 게 없겠죠. 이 차량이 8인승이니까 3열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3열로 들어가는 방법은 2열 시트를 접은 다음에 남는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손잡이를 잡고, 우와! 엄청 간편하진 않은데 들어가면 네! 3열 공간에 왔어요. 이 3열 공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넓어요. 제가 앉았을 때 앞에 주먹 2개를 하고도 레그룸이 거의 3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면 엄청 크신 분이 아니면 성인 남성도 웬만해서는 여기에 앉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키를 거의 170으로 잡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헤드룸도 제 머리 위로 2개를 주먹 쌓고도 남아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키가 180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 아니면 3열을 타더라도 앉아서 갈 수는 있겠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C타입 충전구도 있고 송풍구가 얼굴 가까운 방향으로 세로로 위치해 있어요. 이쪽 보시면 컵홀더 구간도 독립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 꽤나 쾌적하게 이 정도면 3열을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8인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운데에 과연 실제로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열로 왔습니다, 여러분. 디펜더는 탈 때 여기 확실한 손잡이가 있어서 누가 봐도 여기를 잡고 올라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간감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너무나도 넉넉한 레그룸, 헤드룸 충분히 확보가 돼서 누구나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뭐 위쪽 색상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큰 틀 바깥에 있는 가죽의 색상은 좀 어두운 그레이빛으로 돼 있고, 안쪽은 좀 아이보리 컬러로 예쁜 투톤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트에는 엉덩이 닿는 부분과 등 닿는 부분이 밝은 색상으로 돼 있어요. 좀 진한 청바지를 입었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구간이 여기인데 하필 여기가 제일 밝게 돼 있네? 라는 점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자체도 그냥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2열 열선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한번 누르고 조절을 하면 3단까지 올리실 수가 있고요. 풍량은 이곳에서 획일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만 더 뒤로 많이 가주지. 네, 3열을 너무 생각했나? 뒷좌석을 너무 배려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KTX 일반석 정도? 근데 명색이 오프로더의 최강자로 하는데 리클라이닝 기능이 같이 세게 들어가 있으면 안 맞지 않을까요? 좀 그런가요? 이 레스트를 위한 차량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게 오프로드 감성의 차량이다 보니까 모든 게 수동이고 리클라인도 크게 기울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1열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인지로버는 탔을 때 고급감에 집중이 됐다면 여기는 뭔가 투박하면서도 상남자스러운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그때 봤던 레인지로버와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다만 차이는 이런 데가 뭐 가죽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소재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레터링이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 센터페시아 구간이 약간 예전에 탔던 봉고 느낌인데요.
비싸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본고에서 느꼈던 그 상남자스러움의 감성을 여기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버튼 색깔이나 모양도 좀 비슷해요, 형태도.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거는 여기 비상등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가운데에 있는 거 좋은데 약간 멀다? 생각보다 앙증맞은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C타입 충전구, USB 하나, 그리고 여기 C거잭이 있고요. 이 구간은 아예 뚫려 있어요. 아예 뚫려 있고 이쪽 구간에도 똑같이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디스플레이죠. 이거는 11.4인치고요. 여기 보시면 터치식으로 뭐 내비게이션이며 인포테인먼트며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한데, 왜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보다 빠른 것 같지? 아니구나. 선택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했을 때가 4초 걸리는 건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조금은 로딩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뭐 이거 순정으로 티맵을 쓸 수 있다는, 정말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티맵을 쓸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조 시스템 한번 누르고 사용하게 되면 통풍 열선 시트로 바뀌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단순 온도 조절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는 스포츠 모드가 없나 봐요. 다이내믹 모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포트랑 에코만 있어요. 출발해 볼게요. 이게 디젤 차량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잔떨림이 있는데 밟으니까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뭐랄까 좀 재밌어요. 이색적인 차량을 체험해보는 느낌이랄까? 제가 평소에 세단을 몰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소리가 좀 재밌네요. 이런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오프로드를 주행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런 오프로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차량임에도 지금 계기판에 뜨는 디스플레이 자체는 또 되게 현대적이에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살짝 이렇게 휘어있는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주는 느낌도 굉장히 개성이 있어요. 근데 차 나가는 느낌 너무 재밌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시속 20km 이하에는 이제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를 지원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롤링이나 피칭을 제어해주고 훌륭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무래도 근데 같은 브랜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레인지로버를 밟을 때 느꼈던 질감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안쪽 공간이 살짝 더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약간 이 차를 타고 자갈밭이라도 달려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런 온로드 상황에서의 주행도 저는 지금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생각보다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핸들이 가벼워요. 이렇게 생긴 차는 뭐 딱딱하지 않을까? 덜컹거리지 않을까? 덜덜거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그러네요. 와, 디펜더를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뭔가 귀엽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귀여운 느낌은 진짜 전혀 없네요. 진짜 상남자의 차. 고생하셨어요.